자, 무려 17년간 발전원 1위 자리를 지켜왔던 석탄이 원자력, 가스 등에 밀려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은 12% 가까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빠르게 에너지 전환 일어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이 석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석탄이 더 익숙한 세대가 많이 있을 텐데 부동의 1위였었는데요. 석탄이 이제 1위 자리를 내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 발전 상황, 큰 틀에서 한번 개요 보고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 발전 시장에 큰 변화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년 전에 비해서 11.7%나 증가했는데요. 63.2테라와트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총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0.6%를 기록해서 사상 처음으로 이제 두 자릿수를 넘어섰는데요. 특히나 이제 태양광 중심의 설비 발전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그동안 부동의 1위였던 17년 동안 1위였던 석탄 발전은 지금 원자력에 이어서 가스에까지 밀려가지고 3위까지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석탄 발전량은 약 9.6% 줄었고요. 원자력은 또 신한울 2호기 가동 영향으로 4.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위로 올라서게 됐고 가스 발전도 2위인데 한 6%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 소비는 그동안 계속 늘어왔거든요. 지난해 역시 1년 전에 비해서 1.7%가 증가했는데 산업 분야에서 특히나 석유화학과 기계류 소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정부는 어쨌든 원전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수소 중심의 무탄소 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력 시장의 어떤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석유 감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전반적인 흐름은 한국의 에너지 구조가 친환경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10% 비중이 이제 넘어서게 된 건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믹스 좀 부침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도 많은 영향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꾸준히 확대 기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그랬죠?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미국도 그럼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은 정권에 따라 부침이 좀 심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그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3호기, 4호기 같은 원전 건설이 재개가 됐고요. 또 이제 노후 원전 10기의 경우에는 계속 운전도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석탄 발전은 이제 점진적인 감축 기조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발전량이 이제 크게 줄면서 17년 만에 이제 3위까지 밀리게 됐는데요. 반면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게는 태양광 중심의 설비 확대와 정책적 투자 여건이 개선된 데 힘입어서 빠르게 이제 비중이 늘고 있는데 태양광의 발전 설비 용량은 무려 13% 넘게 증가했고요. 전체 발전 설비 가운데 태양광 비중은 22.7%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조화를 통해서 오는 2030년까지 화석 연료의 수입 의존도를 60%까지 현저하게 낮추고요. 네. 에너지 산업에서만 이제 10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정부 정책이 에너지 시장의 판도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또 하나 이번에 자료를 좀 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원 단위가 0.1% 개선됐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좀 어렵네요. 에너지원 단위요? 이게 뭘까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100% 수입하고 있는데 늘고 있다. 저가의 에너지를 너무 과소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해왔는데 총 에너지 소비량이 지난해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써요, 에너지. 맞습니다. 1.7%가량 늘었지만 에너지 효율이 그나마 개선됐다라는 게 다소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2024년 한국의 총 에너지 소비는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1.7% 늘었지만 산업용뿐만 아니라 수송용, 건물용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이 경제 활동이 활발해졌음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원 단가가 0.1% 개선됐다라는 건데요. 이 에너지원 단위라는 게 또 뭐냐?
GDP 100달러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에너지 양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는 뜻인데요. 예. 즉 에너지 소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데 드는 에너지의 소비량은 줄었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이제 현상은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노력과 더불어서 무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가 맞물려서 어떤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일단 산업부는 산업 성장과 효율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효율 중심으로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가 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이는 뭐 탄소 이제 중립 전환과 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다소 고무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소장님. 올 3월에 나왔던 거죠. 11찬 전기본, 이 전력수거 기본계획을 보면 석탄은 더 많이 좀 감축하는 것 같습니다. 13년 내에 3분의 2의 석탄 발전소가 없어진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면 오히려 뭐 석유, 가스가 아니라 석탄도 다시 가자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우리가 큰 규모로 석탄을 없애도 되나? 이렇게 좀 눈치 보면서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좀 급박한 것 같기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원전도 봤지만 또 방향이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석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적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올 3월 이제 확정했던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 현재 61긴 석탄 발전소 가운데 40기, 네. 무려 3분의 2가량을 2038년까지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멈추는 거죠, 공장이.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전체 석탄 발전의 약 3분의 2가량이 해당이 되는데 석탄 발전 설비로 인한 이제 발전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현행 한 39.2기가와트시에서 지금 뭐 22.2기가와트까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뭐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이제 필수적인 조치인 건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업부는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해서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고요. 대체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폐쇄되는 이제 석탄 발전소의 경우에는 뭐 수소 전소 발전이라든가 열병합 발전, 암모니아 또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나 해상풍력 배후 단지와 같은 친환경 대체 산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또 6기의 노후 이제 석탄 발전소의 경우에는 수소 중심의 발전소로 전환되고 또 청정 수소 인증제와 더불어서 발전 입찰 시장도 이제 도입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과제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전력 수요가 이제 가파르게 늘고 있거든요. 네. 인공지능, AI와 데이터 산업이 확대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자력이라는 건 님비 현상도 좀 심각하거든요. 지역의 수용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에게는 발전 단가와 그리고 이제 공급의 안전성 측면에서 이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한계가 지금 존재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하나가 이제 발전소가 폐지가 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인력 감축, 약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죠. 하고 그 근처의 지방 경제도 다. 맞습니다. 발전소가 대부분 수도권보다는 지역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역 경제 침체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석탄 발전소 감축이라는 건 단순히 이제 설비를 폐쇄를 넘어서 어떤 친환경 에너지 체계의 전환과 더불어서 일자리의 재배치 문제, 지역 산업 간 재설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뭐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제도 정비, 정부, 지자체 또 민간 기업의 협력이 절실한데요. 어쨌든 석탄 중심의 발전 체계를 이제 친환경 중심으로 바꾸는데 이런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석탄 발전의 폐쇄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산업의 어떤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어느 정도 방향성은 나왔습니다. 되돌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13년 내, 앞으로 13년 내에 석탄 발전소의 3분의 2가 폐쇄가 됩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또 지역 경제 많은 큰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번에 발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얘기한 이제 수소 관련한 부분인데요.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올해 개설한다.
그렇죠. 수소도 분명히 에너지원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태양광 이런 쪽이 워낙 주목을 받는데 이 수소 발전 입찰 시장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죠. 아마 이건 뭡니까? 수소 발전 시장은 아마 이제 우리가 가장 전 세계를 좀 주도하고 있는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올해부터 이제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은 수소나 수소 화합물을 연료로 생산한 이 전기를 정부가 장기 계약 형태로 구매해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네.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청정 수소 발전과 일반 수소 발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청정 수소 발전 입찰이라는 건 국내 온실가스 기준이 있는데요. 수소 1kg당 4kg의 이제 이산화탄소 이하로 이제 배출하는 이런 충족시키는 연료를 사용하는 설비만 참여가 가능한데 뭐 LNG라든가 수소 온조라든가 암모니아 온조 방식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올해 입찰 물량은 약 3,000기가와트시, 계약 기간은 한 15년이고 환율 연계 정산 제도와 이제 물량 차입 제도가 도입돼서 산업의 리스크가 다소 이제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일반 수소 발전은 주로 연료 전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소규모 분산형 발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입찰 물량은 약 1,300kW시고 계약 기간 한 20년 정도인데요. 정부는 이제 일반 수소 발전은 8월경에 청정 수소 발전은 이제 11월 선정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매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해 한번 해보니까 이 청정 수소 발전 입찰에 단 한 곳만 입찰을 할 정도로 흥행에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입찰 사업 참여자를 좀 늘리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좀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제도가 수소 산업과 전력 시장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수소보다 좀 청정 수소를 하면 발전 효율 이런 게 더 좋은 건가요? 이게 어떤 좀 차이가 있죠? 일단 이제 수소의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친환경 중에서도 완전히 이제 전기로 가는 그 중간 단계로서 우리가 이제 수소 발전에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올해 이 청정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은 이제 두 번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이제 3,000kWh 규모로 전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 15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청정 수소는 이제 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은 연료만 사용 가능한데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있습니다. 1kg당 CO2, 이산화탄소 환산 4kg 이하로 배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2025년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환율 연계 정산 제도와 더불어서 물량 차입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환율 연계 정산 제도라는 건 이제 수소 수입 비용을 이제 환율의 변동성을 좀 반영을 해서 환율 리스크를 좀 줄여주자라는 취지이고요. 또 물량 차입 제도는 계획관 발전량을 좀 앞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자들의 어떤 유연성을 돕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청정 수소는 사실 단가는 좀 비쌉니다. 일반 수소에 비해서 2~3배 이상 단가가 좀 비싸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좀 높아지게 되면 입찰 참여 장벽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서 청정 수소 발전 확대와 더불어서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이고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이제 수소 발전이 수소 에너지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보도록 하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수소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소차도 우리의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는데 이 세계적인 에너지 트렌드가 수소가 등장이 안 돼요. 이게 유럽연합이 좀 해주거나 미국이 좀 치고 나가주면 좋을 텐데 유럽연합은 뭐 완전히 태양광 뭐 이쪽으로 가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화석연료로 후퇴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도 수소 이야기가 잘 안 나오고 있고 자, 이 수소 발전은 어떻게 하죠? 이게 우리나라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각국의 에너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수소만큼은 이제 한국이 가장 이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법을 제정했고요. 또 청정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여는 등 수소 사회를 전 세계를 좀 리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는 지난 2020년 수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듬해 2021년에는 수소경제 이행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청정수소 1차 시장을 개설하면서 발빠르게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소 전기차의 경우에도 꾸준히 이제 판매가 늘어서 올해는 한 5만 대가량 판매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프라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소 산업은 당초 로드맵에 비해서 상당히 좀 더딘 진척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충전소 부족이라는 가장 큰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게 높은 가격입니다. 단가. 킬로그램당 이제 높은 단가와 더불어서 상용차 보급 지원 등도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는 데다가 특히 미국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 연료의 회귀 움직임도 이런 외부의 불확실성도 산업이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가 똑같이 인프라를 구축해야만 그 이제 수소차 시장도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데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히려 이제 미국은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산업이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지역의 경우,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 지역 중심으로 수소 밸류체인 조성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석유화학 업체로서는 카프로라는 업체는 국내 최대 수소 출하센터를 탈바꿈해서 이 수소 사람의 전환의 어떤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이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 이제 수소 산업을 지금 꼽고 있는데요. 네. 진입 장벽은 상당히 높지만 그러나 인프라 정책이 점차 이제 정비가 되게 되면 그나마 이제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우리 정부는 엿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왜 안 해줍니까? 유럽연합도 수소를 좀 관심을 가져주면 더 우리도 시장이 넓어질 것 같은데 유럽 쪽은 좀 관심이 없나 봐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으면서 그동안 이제 값싼 이제 LNG를 저가로 들어오다가 네. 수업이 막히면서 다시 또 한 번 미국에 의존하는 식으로 가다 네네. 보니까 오히려 원전으로 좀 회귀하는 국가가 있고요. 독일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국가가 태양광 광국이죠.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어떤 큰 그림에서 2050 탄소 중립을 통한 어떤 이제 이런 에너지 중립, 신재생 에너지와 이제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 있어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수소 있는 쪽은 잘 안 간다. 맞습니다. 예. 자, 수소 쪽도 만약에 이제 방향을 틀게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앞서 달릴 수 있는 분야고요. 원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유럽이 탈원전으로 가다가 완전히 지금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고요. 미국도 어제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를 선포를 하는 등 완전히 이제 투자 확대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동 중지됐거나 중지 예정인 원전이 10기에 달한다. 자, 앞으로 이 에너지 믹스 중에 원전 정책도 어떻게 바뀔지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될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과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네.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지금 전환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는 최대 발전으로 부상을 했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2038년까지는 신규 원전 2기, 또 SMR, 신규 모듈 원전 1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우리나라 원전 가운데 가동이 중단됐거나 2029년까지 중지 예정인 원전이 무려 10기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예. 정부는 이들 이제 노후 원전에 대해서 수명 연장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요. 뭐 고리 원전, 한빛, 한울, 월성 등 이제 주요 원전이 대상인데요. 사실 계속 이제 원전 운전은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원전 439기 가운데 절반 이상입니다. 예. 무려 238기가 계속 운전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제성과 탄소 중립 실현 측면에서 원전이 효율적인 대안으로 전 세계가 꼽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국내 원전 업계 역시 계속 운전할 경우 LNG 발전 대체로 연간 한 10조 원 이상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국제 기준에 맞춘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근거로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 다만 이제 환경 단체들의 반발 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공론화 부족 등으로 인해서 원전이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림돌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합의와 어떤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뜨거운 화두가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르네상스에도 이제 SMR들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2035년 상용화, 이제 첫 등장을 목표로 하고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2027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SMR을 누가 먼저 내놓느냐 이걸로도 글로벌 원전 산업 지형이 바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탄소 중립 시대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이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대형 원전 대비 작지만 안전하고요. 또 설치와 건설이 좀 유연해서 섬이라든가 상당히 이제 전력 인프라가 취약한 네. 지역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80여 종의 SMR이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또 2040년까지 시장 규모는 약 3천억 달러. 우리 돈이 약 400조 원 가량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세계 경제 포럼의 경우에는 이 SMR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형 SMR, 이른바 ISMR을 2030년대 초반까지 개발해서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SMR을 어쨌든 12대 국가 전략 기술 가운데 하나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수원, 두산 에너빌리티 등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패시브 안전 시스템과 모듈화 설계로 경제성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글로벌 SMR 시장 역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들의 경쟁이 그렇죠. 치열합니다. 네. 미국이 있고요, 중국이 있습니다. 영국 등 이 상용화를 이제 실증에 나서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해외 SMR 기업에 투자하면서 시장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제 2035년, 36년 SMR 1기 운영 계획을 포함해서 본격적인 상용화 기반의 틀을 마련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예. 중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원전이 전혀 안 알려져 있고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지금 뭐 턱턱턱 아주 잘 내놓고 있거든요. 완전히 좀 숨겨진 또 실력자였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러시아에서 배운 겁니까? 왜 이렇게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에너지 시장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서 모든 기술을 차단하겠다라는 이제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인해서 아마 이제 중국은 기술 자립 강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맞습니다. 작용 반작용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딥시크의 출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반도체 부분에 이제 자급자족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원전 시장에서도 이제 에너지 자립에 대한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전반적으로 화석 시장에서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에서 강점인 게 뭐냐라고 따져본다면 원전, 특히나 SMR 시장에서 역시 중국도 도드라진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데 SMR 시장도 마찬가지고 원전 시장은 안전성이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동이 되고 정말로 그게 이제 효율과 안전이 이제 어느 정도 답보됐을 경우에 그게 이제 원전 진짜 실력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실력이 나타나게 되면 다른 국가에서 필요한 만큼 AI 출현과 데이터 센터 출현으로 인해서 그 원전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실용적인 어떤 기술을 이제 전수해 줄 수 있는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중국과 미국 그리고 영국, 한국 정도가 굉장히 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원전이 또 빨리 내놓는다고 원전 강국은 아니죠. 뭐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안전성까지도 분명히 검증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함께 파악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I 시대, 우리가 AI에 대해서 AI는 전기 먹는 하마다. 이제 지금은 이 정도지만 AI가 발전할수록 전력 부족 상태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스페인, 포르투갈, 아마 AI 때문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대정전도 나면서 자, 소장님,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이 더 발전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력 맞습니다.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 더 많은 좀 확보 방안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금 AI와 이제 데이터 센터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IEA 국제 에너지 기구는 당장입니다. 2026년까지 글로벌 전력 수요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내년인데요? 당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 저사양의 어떤 이제 데이터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딥시크 출현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술이 취약했던 것들도 이제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인공지능 이제 데이터 센터를 출현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다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에너지 정책의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주 큰 난제로 좀 꼽히는데요. 지난 이제 11차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사실은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1년 가까이 늦었죠. 전 기본 발표가 지연이 됐습니다. 조기 대선 등으로 이제 향후 정책 방향이 다시 바꿀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 기업들은 전력 계획 수립과 그리고 투자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정해진 계획 방식
대신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서 수교와 기술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이른바 아웃룩 방식의 전환도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게 뭘까요? 정부는 이제 네.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좀 제시하고 또 민간 주도의 시장을 좀 경쟁적으로 가격과 이제 효율을 좀 확보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11차 전기본 늦어진 부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2차 전기본은 빠르게 좀 발표를 하고 이거 먼저 처리를 해야 글쎄요, 그렇죠. 확정이 좀 되고 아마 전력 기업들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